예, 오늘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 5년 후 아니면 10년 후 지금을 되돌아본다면 요 초대장이라는 것은 이게 서식 자체가 초대장인데 이런 초대장을 받지 마십시오. 요즘 조금 가슴 아픈 얘기가 비트코인에서 손실 본 개인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약이나 버블이 있는 걸 위험을 모르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를 또 전망을 좋게 보는 또 주린이 여러분도 계셔서, 이거 그렇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비트코인으로 당하고 또 나중에 또 주식으로 당하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 1번입니다. 개인은 주식으로 파산한다. 이거는 전체적인 증시가 오르든 오르지 않던 개인은 주식으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간단히 써놨는데요. 이유는 몰빵, 미수, 단타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변동성 때문에 들어갔다가 당하셨고, 그러한 비트코인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라면은 주식 또한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건드리시게 될 거고, 물론 모든 개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개인이 주식으로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존리가 알려주지 않는 진리이죠. 왜인지 아십니까? 대다수 개인들이 사는 종목들,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금액의 종목은 지수가 올라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은 나중에 아파트로 파산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버블은 지금 2중, 3중 버블이 덮쳐서 여러 층의 버블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그냥 개인들의 일단 갭투자 버블뿐 아니고,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고 리츠펀드로 돈 받아서 건설사들이 그것을 이 부동산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실거래가 조작도 방치하고, 그래서 실거래가 거품, 갭투자 거품,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부채, 빚으로 지어진 거품, 이 세 가지가 해서 허수거래로 자전거래로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 더 오르든 나중에는 그 끝은 좋지 않을 것인데,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빚이 커지면 금융위기가 옵니다. 정부에서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주나요? 빚을 뭐 나라에서 탕감해 주면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금리를 낮춰서 이자를 낮춰주는 정도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자가 안 붙어요. 이자는 그래도 2% 3%라도 붙게 되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충격이 올 것이고, 여러분, 미국은 중국을 가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이 가장 중국을 이번에 후려칠 수 있는 방법은 금융위기를 혹독하게 만들어서 중국의 부동산을 폭락시키는 것.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그 작전을 짜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은 이제 너무 거품이라서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각국에서 부양을 합니다. 돈을 부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저는 1, 2년 더 버틸 거라고 봅니다. 글로벌 부동산도 아마 1, 2년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는 2, 3년까지도 버틸지 모르겠어요. 그걸 버티게 하는 데는 각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을 이렇게 찍어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는 스태그, 멈춘 현상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물가는 올라버리는, 이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도 뭐 일종 인플레죠. 버블이 있는 종목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좀 버티는 거, 그게 스태그. 대신에 돈을 때려 박으니까는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겠죠. 월급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일들이 향후에 금융위기가 오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노는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해당되는 얘기가 될 텐데, 국민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삼성의 제일모직 사태 때를 보면 국민연금이 대단히 대기업에 우호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죠. 국민연금 운용자가 대기업과 손을 잡게 되면요, 작전적 고점에서 국민연금을 쏟아 부어서 우리 노는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기나긴 하락 시대에 진입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유럽과 일본 형태냐, 아니면은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한 단계 더 발전을 할 나라인가, 아니면은 일본이나 유럽처럼 이렇게 쇠퇴할 나라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반도체 우리나라 좋죠.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루었던 1970년대, 80년대에 있는 그런 급성장을 앞으로는 이루기는 힘들다. 역사상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이러한 상승을 한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전한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불패의 신화를 가지게 된 것이죠. 역사를 살펴보면 전염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기근, 식량 위기, 또 가뭄, 홍수라든가 물 부족, 늘 있어왔습니다. 지구는 더워지고 있는데 탄소세 걷는다고 하니까 지구온난화를 음모라고 하는 또 다른 음모론이 나와서 탄소세를 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10년 위기가 오면은 부동산에 올인한 한국은 더 씁쓸하겠죠. 그때가 되면 알겠죠. 왜 내가 이런 아파트에 이렇게 큰 돈을 썼을까? 차라리 그 돈을 아껴뒀다면은 내가 지금 먹을 거를 더 많이, 쌀을 더 많이 사고 음식을 더 많이 사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긴 기간 한 10년, 20년 언젠가는 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일 거냐 통일일 거냐 아니면 뭐 잠깐의 전쟁은 통일일 거냐 어떻든 간에 그 기로에 서 있죠. 통일은 이런 것들에 대한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순서는 아마도 이제 나스닥의 폭락이 언젠가 오겠죠. 그것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아니면 뭐 빠르면 올해 말일 수도 있는데 그 후에 일단은 우리나라보다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를 보일 겁니다. 이미 징후가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는 실거래가 허수 조작을 아직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허수일 거란 얘기죠. 좋은 얘기 못 들려줘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빚이 커지면은 금융위기는 온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지금처럼 모든 나라가 어깨동무해서 이렇게 양쪽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고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그만큼 유동성은 풀릴 대로 풀려서 많은 사람들이 빚이 커진 상태에서 글로벌 부동산이 침체가 되게 돼서 그것이 만약에 중국이 타격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주식이 먼저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조금 버티면서 침체되다가 몇 년 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중국이 아마 폭락을 시작할 겁니다. 중국이 가장 버블이 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 제가 가장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언제로 봤냐면 2021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어요. 그럼 상황 따라서는 23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그걸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저금리라든가 부동산 부양한 정책을 쓰리라고 저는 봤던 것이고 사실 그래서 내년은 제가 금융위기가 시작될 걸로 한 5년 전부터 예언한 시기가 오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물려버린 투기 세력, 나스닥 투기 세력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기 세력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뉴스마저도 백신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는데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부동산이 고평가돼서 빠져나오고 나스닥은 손 안 대도 되고 나스닥은 이제 때가 이르면은 장기 상승 추세가 깨지면 저희는 인버스 투자할 겁니다. 매번 뭐 투자할 게 없다 하시는데 뭐 투자할 게 없어요. 나중에 하방 투자할 건 많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 하방이 최절정이 되겠죠. 장기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아닌데 때가 되면 꺾일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인버스 투자할 겁니다.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개인들이 많이 사는 주식에 여러분 한번 빠져야 됩니다. 개인들이 열광하는 주식에 여러분 한번 빠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외국인이 사는 주식 기관과 외국인이 없는 종목이라면 세력이 있는 종목으로 가서 볼 수 있다면 그 정도나 가능하지 개인들만 잔뜩 꼬여가지고 연일 뉴스로 좋은 뉴스만 나오는 종목을 가져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아파트는 거의 피할 길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연착륙이라고 하죠. 그걸 잘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파트만큼은 일본의 모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품목보다 아파트에 좀 버블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택도 싸진 않죠. 지역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각국의 정부가 우리에게 준 선물, 저금리 시대에 부지런히 이제 빚을 처분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겠죠. 이상입니다.